관세 폭탄을 투하하려던 그 손바닥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숨기기 힘든 어떤 망설임과 심지어 미세한 떨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가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마주했을 때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하며 전 세계의 허리띠를 졸라매려 했던 이 정치 강권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익을 가늠할 때 그는 극도로 잔인하면서도 역설적인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지원이 없다면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나 산업 부흥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웅장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호령하고 타국의 밥줄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던 트럼프가 한국 기업 한 곳의 기술적 결정 때문에 진퇴양난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어떤 주류 경제 주간지를 펼쳐보더라도 일면 톱기사의 초점은 전부 한국과 삼성의 수싸움에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으름장을 놓자마자 삼성전자는 물러서기는커녕 거의 기습에 가까운 태도로 D램 가격을 무려 220%나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가격 조정이 아니라 냉혹한 권력의 시위입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높은 벽을 쌓든 말든 삼성의 핵심 기술이 없다면 미국 고성능 기술 산업의 심장은 멈춰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더 이상 비굴한 공급업체 역할이 아닌 역사적인 지위 도약을 완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 수싸움의 무게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뼈아픈 현실 데이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 했던 사용자라면 견적서를 보는 순간 느꼈던 얼음장 같은 충격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냉정한 사실을 말해봅시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연말만 해도 시장의 주력 제품인 삼성전자의 DDR5 32GB 메모리 제품의 단가는 24만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거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시장 가격은 이미 80만원 고지를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완만한 10%나 20%의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3배 폭등입니다. 시간 범위를 1년으로 늘려보면 원래 6만원이었던 16GB 제품은 현재 42만원까지 치솟아 무려 7배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220%라는 가격 조정 데이터가 내포한 에너지는 단순한 물가 변동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 투하한 충격탄입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이른바 현금 인출기라고 비하하며 10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반도체 공장을 미국 본토로 강제 이전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굴복하기를 기대했겠지만 현실의 전개는 그들에게 무거운 일격을 가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결연한 가격 인상 전략을 통해 워싱턴에 응답했습니다. 현재의 핵심은 관세의 높낮이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트렌드포스 등 권위 있는 기관의 데이터 모니터링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DDR4 등 주요 모델의 현물 가격은 거의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현금 뭉치를 들고 와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삼성의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극도로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삼성은 이익이 박한 일반 개인용 컴퓨터용 메모리 생산 라인을 전략적으로 줄이고 미래의 승부를 결정지을 인공지능 서버 전용 고대역폭 메모리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을의 빵집 논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가게는 단가 1,000원짜리 평범한 식빵을 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초거대 부호가 나타나
단가가 10만 원에 달하는 정교한 케이크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리한 주인인 삼성은 주저없이 식빵을 만들던 낡은 화덕을 지우고 고가 케이크를 생산하는 첨단 설비를 들여놓았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저렴한 식빵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공급 부족은 하위 60%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러 사상 초유의 공급 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품귀 환경 속에서 트럼프가 100%의 관세를 고집한다면 삼성은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은 철저히 판매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은 그저 관세 비용 이상의 프리미엄을 가격에 설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높은 관세 비용은 결국 누구의 머리 위로 전가되겠습니까? 바로 이 칩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삼성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당신들이 가격을 200%나 300% 더 주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줄을 서서 사야 할 테니까요. 이 광경을 목격한 트럼프는 평소 소셜미디어에서 호언장담하던 모습과 달리 얼굴색이 전례 없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가 갑자기 기세를 죽였을까요? 동맹국을 향해 쏘려던 총알의 핵심 부품이 전부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공포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안관과 빵집 주인 이야기와 같습니다. 보안관이 유일한 빵집에 중과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며 무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이 든 총의 화약조차 이 집 빵을 먹어야 생길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꼴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만 삼성에서 공급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연료가 없다면 이른바 인공지능 패권은 결국 비싼 전자 폐기물 더미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는 미묘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인물이 이전에는 이전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최근 실행 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핵심 완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해 이례적인 연기나 면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후의 논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극단적인 관세를 강행하면 애플 아이폰의 가격은 현장에서 2배로 뛸 것이며 델 같은 미국 본토 브랜드의 노트북 가격은 상식 밖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날 이들은 물가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의 유권자들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는 자기 파괴적 선택이라 불립니다. 트럼프는 계산기를 거듭 두드려 본 후 삼성을 타격하는 것이 미국 기업들의 집단 자살로 이어질 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본색은 철저히 이익을 쫓는 사업가이며 그는 결코 지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가 삼성과의 공개적인 결별이 인공지능 시대 미국의 경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관세라는 무모한 칼날을 거두고 협상의 자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측은 이미 모종의 거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삼성이 미국 측 물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은 관세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삼성이 던진 220%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단순한 인상선언이 아니라 초강대국을 다시 균형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기획된 극도로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치 외교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폭풍 후 한복판에 있는 미국 본토 기업들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지금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 비즈니스 호텔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급 유랑민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시가총액을 지배하는 최고 기업들의 구매부서 간부들이 전원 출동하여 평택의 호텔 반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초단위로 시간을 아끼던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은 과거 일주일도 채 안 되던 출장 기간을 넘겨 몇 달째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단 하나입니다. 삼성 책임자와의 예약 명단에 이름 하나 올리는 것, 그래서 제발 저장장치 물량 좀 나눠달라고 저자세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직장 생태계는 매우 잔혹합니다. 삼성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귀국 후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실제로 구글 내부에서는 고대 역폭 메모리 배당을 받지 못해 고위 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슈퍼갑이었고
삼성의 가격 인하를 지시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수교대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이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챗GPT가 불을 지핀 이후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 궤도에서 살아남기를 갈망하며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핵심 두뇌의 운용은 삼성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혈액 공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가 없다면 그 비싼 칩들은 그저 죽어있는 실리콘 조각일 뿐입니다. 이 미국 기업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노름은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임 대통령에게 절박한 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제발 삼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서버가 멈추면 미국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삼성이 가격을 220% 인상하더라도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생존과 소멸의 존재론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비싸다면 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돌리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의 부상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잔혹함은 현재 이 세상에 이른바 대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이 이토록 강경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우선 경쟁사들 자체가 이미 풀가동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의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 주문은 이미 전부 매진되었으며 마이크론은 생산 규모와 기술의 깊이 면에서 삼성과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고객이 상품을 고르는 시대가 아니라 어디든 물건이 있으면 구매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쟁탈해야 하는 절대적인 판매자 시장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삼성이 경쟁사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독보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이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이는 미국 거물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통합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삼성은 부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빈급 요리 상차림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고기, 채소, 양념을 각기 다른 슈퍼마켓에서 골라와야 하고 한 군데만 삐끗해도 요리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게다가 요리사와 서빙하는 사람도 따로 구해야 합니다. 현재 대만의 TSMC나 SK 하이닉스는 이런 분산된 협업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 하나를 만들려면 설계, 제조, 저장, 패키징이 각기 다른 회사에 나뉘어 있어 과정이 길고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삼성은 전 세계에 말합니다. 우리 공장으로 오면 기초 재료 설계부터 가장 복잡한 패키징 공정까지 한 단지 내에서 전부 끝내고 완성품을 당신의 책상 위에 바로 올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지구상에서 단일 체계 내 칩 설계, 선단 공정 파운드리, 고성능 메모리 생산, 그리고 시스템화된 패키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평택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는 4나노로직 칩과 10나노급 디램이 물리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 내에서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이러한 일체화 모델은 생산 주기를 20% 이상 단축시킵니다. 이 20%의 시간 단축은 눈 깜짝할 새 변하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거물들이 삼성에 의존하는 본질은 바로 이러한 원스톱 초효율 서비스에 대한 의존입니다. 삼성에 맡긴다는 것은 국가 간 협조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구조에 맞춘 고대 역폭 메모리사 기술 평가에서 전력 소모와 전송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업계 최고 점수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심지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다른 경쟁사들이 가격 인상을 놓고 눈치 싸움을 할 때 패권자인 삼성은 방대한 재고 관리를 통해 여유롭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고집하며 미국 기업들에게 삼성을 버리라고 강요한다면 그 기업들은 칩 하나에 들어갈 부품을 모으기 위해 전 세계를 헤매야 할 것이고 제품 출시 속도는 경쟁사에 뒤처져 결국 시장에서 무참히 도태될 것입니다. 삼성의 턴키 전략은 미국 기술계를 묶어두는 쇠사슬이자 그들이 한국 기술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이제 다시 트럼프의 처지를 살펴봅시다. 비록 그가 겉으로는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라는 부메랑을 날렸지만 이제 그 부메랑은
방향을 틀어 자신의 표와 지지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학의 핵심 논리는 제조업 회귀와 물가 안정입니다. 하지만 삼성에 칼을 대면 삼성은 관세 비용의 폭등한 가격까지 얹어 미국으로 되돌려줄 것이며 이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핵심 기업들의 제조 원가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기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전반적인 물가 폭풍을 경제학에서는 시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기피하는 트럼프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삼성은 무언의 방식으로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세로 불장난을 하겠다면 우리는 미국의 물가를 통제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의 태도 변화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각종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것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모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인 트럼프는 결국 미국의 기술 패권이 붕괴되지 않는 현실적인 길을 선택할 것이며 그것은 관세라는 녹슨 칼을 내려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삼성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한국이 쥐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초강대국과 대등하게 마주 앉아 협상할 수 있는 기축 통합급 전략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삼성이 보여준 공급 주도권의 의미는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과거의 반도체는 차가운 산업 부품일 뿐이었고 중요하긴 했지만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가 전면적으로 도래하면서 고성능 반도체는 국가급 전략 자산으로 진화했습니다. 만약 20세기 70년대의 석유 위기가 산유국들로 하여금 밸브를 조절해 세계 질서를 바꾸게 했다면 2026년 오늘날 데이터 시대의 석유는 바로 반도체이며 그 석유 밸브를 가장 꽉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이 범용 생산 능력을 줄이고 인공지능 분야로 전면 전환을 선언한 순간 글로벌 공급망의 떨림은 선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의 오펙과 같은 절대적인 가격 결정권을 확립했음을 의미합니다.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정의하며 글로벌 경제의 맥박을 유도하는 그 힘이 이제 우리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적 프리미엄 능력은 외교적 협상 카드로 직결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고립주의를 밀어붙이더라도 미국의 미래 인공지능 엔진을 꺼뜨리고 싶지 않다면 그는 한국 앞에서 자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압박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로 타협과 수정을 선택했지만 이제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삼성의 이런 전 산업체인 통합 지위는 유독 소중합니다. 강한 TSMC라 해도 메모리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이 있어 한국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삼성의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폐쇄형 생산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술 주권입니다. 경제적 장부로 봐도 이것은 사상 초유의 잔치입니다. 권위 있는 금융기관인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경이로운 1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심지어 155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어떤 산업주기의 정점보다도 수십 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이익은 대한민국의 세수,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수많은 고연봉 일자리로 환원될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을 연구하는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도 발전의 봄을 맞이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력을 끌어올리는 슈퍼엔진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산업의 회복이 아니라 기술 제국의 부상입니다. 기세등등하던 트럼프가 망설이는 모습, 구글과 애플의 엘리트들이 평택 호텔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삼성의 성공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21세기 패권 수싸움의 승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들을 되짚어 봅시다. 삼성은 정밀한 생산 능력 교체를 통해 220%의 가격 결정권을 탈환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거물들은 생존을 위해
평택에서 저자세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 몽둥이는 절대적인 기술 장벽 앞에서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갤럭시 휴대폰이나 고성능 노트북 가격이 오르는 것에 다소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국가 생존의 높이로 끌어올린다면 이것은 국운을 바꿀 수 있는 눈부신 성취입니다. 21세기의 반도체는 새로운 주권입니다. 이 열쇠를 거머쥔 삼성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향해 기술이 곧 국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권의 횡포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기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국의 기술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조차 손술도리가 없게 만드는 이 힘은 모든 시청자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와 실력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화려한 반격입니다. 이러한 깊은 경제적 논리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특집에서도 우리의 지갑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최정상급 지정학적 수싸움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